우리 재훈이가 10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다 했다고요? 하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양된 놈이 그 정도는 해야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말이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재훈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너는 진짜가 아니야! 형, 제발 그만해요. 재훈이는 우리 집에 주워온 아이라니까요. 돈! 우리 집에서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 돈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의 주먹이 떨렸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던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박혔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것도 사랑했던 것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형의 말대로 그저 입양아의 의무였을까요? 하지만 승우도 재훈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사흘째 되는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두 형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과연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무엇이며 그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은 두 형제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것인가?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차가운 비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재훈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담긴 사진. 그 앞에서 재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조문객 한 분이 재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틀째 계속되는 조문.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그때였습니다. 어이! 여기 좀 보십시오. 형 승우의 큰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재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어요. 우리 재훈이가 10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했다고요? 하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승우가 조문객들 앞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입양된 놈이 그 정도는 해야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말이야. 순간 재훈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재훈에게 쏠렸어요. 동정 어린 눈빛들. 재훈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런, 술을 너무 드셨나 봐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지만 승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예요. 재훈이는 우리 집에 주워온 아이라니까요. 1982년에 어디선가 내려온 거예요. 재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그 말. 너는 진짜가 아니야. 그 상처가 다시 쑤셔왔어요. 재훈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야, 재훈아. 내 용돈 어디 있어? 12살 재훈이 책상 서랍을 열자 서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모아둔 용돈이 사라졌습니다. 형, 내 돈 가져갔어? 돈? 우리 집에서 네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 돈이지? 18살 승우는 비웃으며 재훈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아파! 입양아 주제에 아프긴 뭐가 아파? 그날도 승우는 재훈의 돈으로 PC방에 갔습니다. 새벽에 취해서 들어온 승우가 재훈을 발로 찼어요. 일어나! 라면 끓여와! 형, 나 내일 시험이야. 닥쳐!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재훈은 부엌으로 나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 없었죠. 아버지도 형 때문에 충분히 힘드셨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재훈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핸드폰을 사려던 날이었어요. 재훈아, 통장 좀 빌려줘. 왜요? 형, 잠깐만 쓸 일이 있어서. 금방 돌려줄게. 재훈은 망설였지만 형의 눈빛이 무서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재훈님, 대출금 연체되고 있는데요. 대출이요? 전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알고 보니 승우가 재훈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재훈 명의로 휴대폰을 4대나 개통해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형이 또 재훈아, 참아라. 형도 곧 정신 차릴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승우는 결국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20살에 처음 들어간 감옥.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들어갔어요. 2014년 봄날이었습니다. 재훈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에요. 재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실 겁니다. 누군가 돌봐드려야 해요. 재훈은 형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면회 왔어? 철창 너머로 본 승우는 여전히 거만했어요.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퇴원하시면 누군가 모셔야 해. 형도 곧 출소하니까. 야! 내가 왜? 너 있잖아. 입양아가 그런 일 하는 거지. 재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재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씻겼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겼어요. 회사는 결근이 잦아졌고 결국 그만둬야 했습니다. 재훈 씨, 이해는 하지만 회사도 사정이 있어요.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월급 180만 원. 그것마저 끊겼습니다. 재훈은 아르바이트로 작은 가게들의 장부를 정리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갔죠. 재훈아, 미안하다.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돈도 몸도 마음도 모두 바닥났습니다. 다시 장례식장. 승우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재훈이가 끝까지 아버지 모신 건 인정해요. 입양아 치고는 괜찮았죠? 재훈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빗속에서 재훈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것도 사랑했던 것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형의 말대로 그저 입양아의 의무였을까요? 재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두 형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장례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빗속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으로 혼자서.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재훈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 들렸죠. 쿵쿵쿵.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야! 문 열어! 승우의 목소리. 재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술을 마셨구나. 형이 술을 마시면 늘 폭력적으로 변했으니까요. 문을 열자 승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아버지 통장 다 정리했냐고? 승우가 재훈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재훈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아직요. 49제도 안 지났는데. 49제? 죽은 사람한테 무슨 49제야? 승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들어봐, 재훈아. 이 집은 이제 내가 처분할 거야. 재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닥쳐! 내가 장남이고 진짜 아들이야.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승우가 담배 연기를 재훈의 얼굴에 훅 뿜었어요. 재훈은 기침을 했습니다. 너는 다음 달까지 나가. 알았어? 형,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승우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재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졌어요. 맛이 났습니다. 입양된 주제에 무슨 내 집이야? 승우가 재훈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아파요. 아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승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 너는 편하게 살았잖아. 형, 나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간병하느라. 닥쳐. 그게 뭐가 힘들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승우가 다시 재훈을 밀쳤습니다. 재훈은 벽에 부딪혔어요. 넌 모르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버지는 너만 챙겼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재훈은 놀랐습니다. 형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니. 형, 그건 오해예요. 아버지는 형도 사랑하셨어요. 사랑? 웃기지 마. 승우가 비웃었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날 버렸겠지. 감옥에 보내고 너만 키웠겠지. 승우는 갑자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뒤졌어요.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형, 뭘 찾는 거예요? 돈이야. 돈. 아버지가 분명 뭔가 숨겨놨을 거야.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물 금단 현상처럼 보였어요. 통장, 비상금, 금부치, 뭐든 있을 거야.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가난하셨어요. 병원비로 다 썼고요. 거짓말하지 마. 승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택시 기사를 30년 일했는데 돈이 없어? 말이 돼. 재훈은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잔액 13만 원. 승우가 통장을 낚아챘어요. 잔액을 확인하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야? 정말? 네, 형,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잖아요. 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승우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난 빚이 3천만 원이야. 자체업자들이 쫓아와.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죽는다고. 재훈은 형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형이 이제 와서 돈을 찾고 있다니. 형, 나도 돈이 없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도 다 병원비로. 그래서? 승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위험했어요. 그럼 이 집이라도 팔아야지. 어차피 내 이름으로 상속받을 거니까. 형, 뭐? 불만 있어? 승우가 다가왔습니다. 재훈은 뒷걸음질 쳤어요. 난 진짜 아들이고 너는 가짜야. 법적으로도
내가 우선이야. 그때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재훈 씨죠? 저는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재훈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관련이라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것에 대해서요. 승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남기신 거지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뭘 남겼다고? 승우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재훈은 피했어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승우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뭘 남겼다고? 재훈은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내일 만나봐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뭔가 숨기고 있지? 승우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가 너한테만 뭔가 줬어? 그렇지? 아니에요, 형. 그럼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하고 너한테만 해? 승우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훈은 몸을 움츠렸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이 시끄러운 소리는? 옆집 할머니였어요. 승우는 마지못해 주먹을 내렸습니다. 아, 할머니.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형제를 봤어요. 재훈아, 괜찮니? 얼굴에 피가.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간 후 승우는 재훈에게 경고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 만나는 거 나도 같이 간다. 형, 아니면 오늘 밤에 네가 사라질 수도 있어. 알겠어? 협박이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승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명심해. 이 집에서 네가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하지만 재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만날 사람이 가져올 충격적인 소식을, 그리고 그것이 두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재훈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재훈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맞은 입술이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옆에는 승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늦네? 사기꾼 아니야? 승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담배를 피우려다 카페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죠. 박재훈 씨죠? 저는 최경민입니다. 경민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벤처기업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승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대표님이시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죠?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재훈과 승우는 놀랐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민은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1992년 7월 15일 택시기사 뺑소니 피해자 구해. 저희 아버지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가해자는 도망갔고 아버지는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택시기사 분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겨주셨어요. 수술비까지 대주시고요. 그분이 바로 박상철 씨였습니다. 재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하지만 승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왜 이제 왔어? 경민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갚으라고 하셨죠. 갚는다고요? 승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15년 전 제가 IT 회사를 창업할 때였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했는데 아버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재우는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돈이 없으셨는데 퇴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 대가로 저희 회사 지분 1%를 드렸죠. 경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엔 휴지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가로 대략 18억 원입니다. 승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쏟아질 뻔했어요. 18억? 18억이라고요?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재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민이 서류를 재훈에게 건넸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재훈 씨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승우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내가 장남이야! 상속은 내가 받는 게 맞아! 경민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재훈 씨를 지목하셨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승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어요. 내가 진짜 아들이고 얘는 입양아야! 법적으로도 내가 우선이라고! 경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이 유언? 무슨 유언? 승우가 경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야? 형, 그만해요. 재훈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재훈의 가방이 넘어졌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방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승우가 그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입양증 명서였습니다. 승우가 극이양양하게 웃었어요. 봐! 여기 박재훈 입양이라고 써 있잖아! 이제 확실해졌지? 하지만 다음 순간 승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름이 박재훈이 아니었어요. 박승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고 또 봤어요. 입양아동 박승우 1976년 5월 3일 재훈도 놀라서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어요. 박재훈 1982년 3월 15일생 부 박상철 모 김영숙 재훈이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승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조작이야!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어요. 재훈이 말렸습니다. 형, 진정해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승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승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기야! 다 사기라고! 내가 입양할 일이 없어! 경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서류는 모두 진짜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닥쳐! 승우가 경민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18억 원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이건 내 거란 말이야! 내가 진짜 아들이고 장남이니깐! 형, 그만해요. 재훈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승우가 재훈을 밀쳐냈습니다. 비켜!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승우가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서류와 함께 형, 재훈이 뒤따라 나갔지만 승우는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민이 나와서 말했어요. 재훈 씨, 경찰에 신고해야.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재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을, 그리고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형의 물건들도 사라져 있었어요. 옷, 신발, 심지어 아버지의 시계까지. 형은 정말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혹시 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을까 싶어서였죠.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1976년 5월 20일 승우를 입양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내 친아들처럼 키우리라.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형을 친아들로 키우려고 하셨구나. 하지만 형은 그 사랑을 끝내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재훈은 형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어요. 박재훈 씨죠? 서울 중부경찰서입니다. 재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됐나요? 박승우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보호자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도착한 재훈은 철창 너머로 형을 봤습니다. 승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형,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왔어? 비웃으러? 형,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18억 원 서류를 가지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다 걸렸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서류로 사기를 치려한 거죠.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왜 그런 짓을? 닥쳐! 승우가 철창을 잡고 소리쳤어요. 내 것이야! 내가 장남이니까 내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자신이 가짜여야 하는지, 왜 평생 속여야 했는지에 대한 원망이었죠. 승우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왜 말 안 했어? 내가 그렇게 하찮았어? 재훈은 형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형,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합의하고. 필요 없어! 승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어차피 전과자야. 감옥이 더 편해.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재훈은 형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형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1983년 8월 10일 오늘 승우가 또 재훈이를 때렸다. 입양하라고 놀렸다고 한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승우야, 사실은 내가 아니다.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셨구나.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다. 승우는 또 밖에서 사고를 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창수야, 내 아들을 꼭 지켜줄게.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승우는 내 아들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이가 될 거야. 2000년 3월 15일 재훈이 생일이다. 18살이 되었다. 승우 때문에 늘 상처받는 재훈이가 미안하다. 하지만 승우도 상처가 많은 아이다. 엄마 없이 자란 것도,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긴 것도, 두 아이 모두 내 아들이다.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겠지. 재훈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형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다음 날 재훈은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지만 승우는 거부했어요. 형, 제발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승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매일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만들어 가고 옷을 가져가고 편지를 썼습니다. 형, 아버지 일기장을 봤어요. 아버지는 형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형이 상처받을까 봐 평생 진실을 숨기셨대요. 형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에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승우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승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재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형, 이거 읽어봐요. 필요 없어. 제발요. 아버지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승우는 마지못해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읽을수록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날 위해서. 네. 형, 아버지는 형이 상처받을까 봐 평생 비밀로 하신 거예요. 승우가 흐느꼈습니다. 창수라는 친아버지의 친구였던 아버지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끝까지 아들로 사랑했다는 사실에 그는 무너져 내렸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어. 재훈이 형의 손을 잡았어요. 형.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지만 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재훈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니까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도 그거예요. 승우가 처음으로 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형, 두 형제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형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훈은 형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피해자인 최경민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어요. 재훈 씨, 저도 형제가 있어서 이해합니다.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승우의 전과 기록 때문에 바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 2달 동안 재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재훈아, 넌 일하느라 바쁠 텐데. 형 좋아하는 거잖아요. 승우는 동생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재훈은 형에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장씩 보여줬어요.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승우가 감옥에 있어 함께할 수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승우는 좋은 아이다. 단지 사랑받는 법을 모를 뿐이다. 2010년 7월 20일 오늘도 승우 면회를 다녀왔다. 아이가 점점 거칠어진다. 내 탓이다.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 아니다. 그럼 승우는 더 상처받았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미움받는 게 낫다. 승우는 일기를 읽으며 매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형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훈의 말에 승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아버지를 포기했는데. 출소하는 날, 재훈이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승우가 나왔어요.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훈아, 형. 집에 가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같은 형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형이니까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집에 돌아온 승우는 먼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승우가 재훈을 봤어요. 재훈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럼요. 형, 제가 도와줄게요. 승우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취직하려 했지만 전과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 형, 다른 일도 찾아보자. 재훈아, 나 정말 아버지처럼 택시 운전하고 싶었는데. 그때 한 작은 택시 회사 사장님이 승우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박상철 씨 아들이라며?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지. 기회를 주겠네. 승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히 일했습니다. 재훈아, 오늘 어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그래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우시더라. 아버지 생각났어.
승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시간이 흘러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제사를 준비했어요. 형,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불고기 했어요. 나도 전 부쳤어. 서툴지만 제사상을 차리며 승우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그 돈 18억 말이야. 네, 너 혼자 가져난 자격이 없어.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함께 나눠요. 하지만 형,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 만들면 어때요? 재훈의 제안에 승우가 놀랐어요. 재단, 네, 어려운 택시기사님들 돕는 재단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승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아버지라면 그러셨을 거야. 박상철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승우는 낮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저녁에는 재단 일을 도왔어요. 이번 달에 5가족을 도왔어. 재훈아, 형이 직접 상담하니까 더 좋아하시던데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나도 바닥을 경험했으니까. 어느 날 승우가 재훈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뭐예요, 형? 그냥 읽어봐. 편지에는 승우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훈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곳에 있었겠지. 넌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아버지처럼. 이제야 깨달았어. 피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우리를 형제로 만든 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동생아.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울지 마. 남자가 뭘 그래. 하지만 승우의 눈도 젖어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모범 택시기사가 되었고 재단은 100가족이 넘게 도왔어요. 재훈아, 나 이번에 표창 받는데 정말요? 축하해요, 형.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두 형제는 아버지 영정을 받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두 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요. 재훈이 먼저 인사했어요. 형도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요. 승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산에서 내려오며 승우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 약속하자. 뭐려? 평생 이렇게 지내자. 진짜 형제로. 당연하죠, 형. 두 형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형과 함께 아버지를 배웠다. 형은 이제 정말 달라졌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형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서로를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